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기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평면 벡터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연습 문제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나눠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이 평면 벡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이로써 이제 평면 벡터 자체 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형 중에서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기하로, 즉 벡터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를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접근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여기 연습이 전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벡터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이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는 직선의 방정식, 자, 120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자,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뭐였습니까?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랑 한 점. 요 아이가 있다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름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다만 얘는 하나의 점을 주는 건 맞아요. 이 하나의 점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향 벡터다라는 아이를 주는데요. 이 방향 벡터는 무엇과 유사한 개념이냐면 기울기하고 유사한 개념이 됩니다. 오케이? 자, 어떤 의미냐면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한 점을 줘요. A1, A2를 줬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 U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방향 벡터예요. 자, 이 아이의 방향 벡터 값을 A, B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기가 이제 A, B였다고 지금 이렇게 방향 벡터를 줬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아이하고 방향이 똑같은 벡터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벡터는 크기하고 뭐예요? 방향이 같으면 똑같은 벡터인데 어차피 직선은 크기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방향을 지정해 준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벡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쵸? 이 아이랑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인 아이예요. 그쵸? 이 아이 벡터랑 평행인 이 아이를 구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벡터의 의미로 표현을 할 때, 자, 어때요? 여기 위를 움직이는 수없이 움직이는 점을 우리가 x, y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AP 벡터하고 이 u라는 방향 벡터는 평행하죠. 평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실수배로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AP 벡터를 TU 벡터라고 이렇게 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벡터는 실수비하다. 왜? 평행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갖고 풀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P 벡터랑 A 벡터를 위치 벡터화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A 벡터를, 자, A라고 둘게요. 시점을 O로 갖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OA 벡터라고 두고 이쪽을 OP 벡터. 그래서 여기를 A 벡터라고 두고 이 아이를 P 벡터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쵸? 이제 위치 벡터화 했습니다. 시점을 통일시켰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i는, 자, OP 벡터 빼기 OA 벡터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 이는 T의 U 벡터예요.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OP 벡터는, 자, X, Y라고 둘 수 있을 거고요. OA 벡터는 A1, A2. 이렇게 되는 거고요. TU 벡터는 U의 실수배를 해준 거니까 TA, 뭐가 될 거예요? TB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 빼기 a1은 ta, 그쵸? y 빼기 a2는 뭐가 되는 거야? tb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요 i를 정리해주면 결국 x는 a1 플러스 ta가 될 거고요. 여기는 y는 a2 플러스 tb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표현이 된 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 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의 표현 자체도 뭐구나,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 주고 있는 표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인식을 하셔야 되냐면, 아, 이 아이는, 자, x라는 점을 보면, 자, a1에서부터 출발해서, 그쵸? a1으로부터 출발했구나. 그래서 이 아이도 y라는 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구나, a2에서부터 출발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자마자, 아, 이 아이는 한 점이 a1, a2이면서 이 아이의 방향 벡터가, 자, 방향 벡터인 뭐라고 할까? U가
뭐가 되겠구나? A, B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인 거죠. 나는 A1으로부터 방향이 A로 향하는 직선. 그쵸? 또 Y좌표는 A2부터 시작해서 방향이 어디로? B로 향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마자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아이가 한 점, 뒤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뭐이다? 방향 벡터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뒀어요. 그쵸? 그러고 나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일단 t 값이 둘이 똑같죠? 그래서 t로 먼저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여기로 둘게요. 그러면 t는 옮겨주면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x 빼기 a1이 될 거고, 또 t는 똑같은 t죠? b분의 y 빼기 a2라는 아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자 드디어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최종적으로 배웠습니다. 자, 이 아이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지만 이 아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점이 주어져 있고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딱 보자마자 이 아이는 한 점이 여기 부분이에요. 그쵸? 이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점의 좌표니까 A1, A2 여기를 지나갈 거고 이 분모에 있는 이 아이가 당연히 무슨 벡터가 될 거다? 방향 벡터가 될 거다라는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방향 벡터가 A, B였구나.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X 앞의 개수도 반드시 1이어야 되고요. Y 앞의 개수도 반드시 1로 만드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랑 이 아이가 모두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아이 둘 다 체크하고 있으셔야 돼요. 보자마자 아 이거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방향 벡터라든가 한 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확인 문제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점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2, 3이래요. 아, 한 점이 여기서는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2, 3인 아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2분의 x 빼기 1은 3분의 y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게 직선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방향 벡터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기울기가 x가 2칸 갈 때 y는 몇 칸 간다? 3칸 가고 한 점이 1,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가는 벡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방향 벡터는요. 상대적인 거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울기랑 유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를 2분의 4라고 두나 3분의 6이라고 두나 1분의 2라고 두나 다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쵸? 그럼 이걸 성분하면 이거거든요. 얘는 2,4라고 두나 3,6이라고 두나 1,2라고 두나 방향 벡터 값 자체는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 벡터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가장 간단한 비율을 나타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자, U 벡터가 2 루트 3, 루트 3이라고 주잖아요. 그럼 여기다 2 루트 3, 루트 3 써도 되지만 이 아이를 최대한 약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몇 대 몇, 2대 1로 보는 거니까 아 어차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b가 2대 1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2하고 1로 대신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 벡터는 자 중요한 점은 이 아이는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뭐를 나타내주는 건 성분의 B를 나타내주는 것일 뿐이다. 성분의 B를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B로 바꿔 표현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구나. 그래서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냈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일단 두 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이렇게 일단 놔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두 개를 두겠습니다. 자, 여기가 자 A라는 점에 좌표가 있고 B라는 성분 표시가 있겠죠? 그쵸? 이 두 개를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아이의 방향 벡터는 자 이렇게 된 아이가 드디어 당연히 방향 벡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 벡터를 제가 U라고 놨다고 치면 얘는 X 증가량으로 표시하면 뭐가 될까요?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거 자체가 방향 벡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방향 벡터 구했고 한 점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x2 빼기 x1 분의 x 빼기 x1은 자, y2 빼기 y1 분의 y 빼기 y1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외울 게 아니라 나는 한 점과 뭐만 알면 방향 벡터만 알면 되는데 두 점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두 점을 이용해서 당연히 무슨 벡터? 방향 벡터를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풀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점과 법선 벡터다라는 말이 주어져 있어요. 법선 벡터. 자, 이 법선 벡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의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원래 주어진 방정식 있죠. 이 방정식과 수직인 벡터예요. 내가 구하려고 한 이 방정식과 뭐인 벡터? 수직인 벡터를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미적분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수투를 배운 친구들은 알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잡혀져 있을 때 제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얘를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접점을 지나면서 이 접선과 수직인 방정식이 있겠죠. 이 수직인 방정식을 갖고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법선의 방정식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법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개념을 담고 있구나, 수직의 개념을 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법선 벡터는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n으로 주로 표시해줘요. 그래서 법선 벡터를 n 벡터 이렇게 두고요. 이 n 벡터를 a, b라고 뒀습니다. 성분을 a, b라고 뒀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미리 써놨어요. 이렇게 n 벡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n 벡터랑 수직인 벡터를 찾으란 얘기인 거거든요. 이 n 벡터랑 수직인 벡터니까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벡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i가 수직이면서 뭐예요? a라는 점을 지나간 이 벡터,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 보세요 라는 거죠. 벡터로 저 직선을 표현해 보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제가 P라고 놔야 되겠죠.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P예요. X, Y. 그리고 이 X, Y로 이루어진 이 방정식이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 i는 우리가 배웠던 벡터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배우는 과정은 지금 이미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다 알고 있어요. 그 i를 벡터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식 표현이 될까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예요. 이 i는 이 AP 벡터 여기다 써볼까요? AP 벡터랑 N 벡터가 90도를 이루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거 90도다. 수직 조건이다. 그럼 진짜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수직 조건 그러면 내적했을 때 0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수직 조건 내적했을 때 0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린 이거를 위치 벡터화 할게요. 그래서 P를 잡았을 때 이렇게 OP 벡터를 P 벡터라고 두고요. OA 벡터를 A 벡터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AP 벡터는 뭐예요? P 벡터 빼기 A 벡터 이렇게 될 거고요. 이 i랑 내적한 것 무슨 벡터는 N 벡터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죠. 그쵸? 그럼 P 벡터를 성분화하면 X, Y였고 빼기 A 벡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죠? 이 A 벡터니까 A1, A2 이렇게 되고요. 이 i를 내적하는 거죠. 뭐랑? A, B랑. 그 결과가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주로 어떻게 돼요? 얘는 X 빼기 A1, Y 빼기 A2 이 i하고 내적하는 거죠. A, B하고 0이 되고 싶다. 그럼 내적은 곱하고 더하는 거죠. 그래서 A에 X 빼기 A1 더하기 B 곱하기 Y 빼기 A2 이 i가 0이 된다라는 또 새로운 뭐가 생깁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이러한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i도 보자마자 그래? X 빼기 A1, Y 빼기 A2가 있다는 건 이 i는 A1, A2라는 뭐가 주어져 있구나. 한 점이 주어져 있구나. 한 점 구했어. 그리고 여기는 방향 벡터는 없고요. 무슨 벡터가 있겠구나. 법선 벡터가 A, B 값으로 정해져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법선 벡터로 하는 한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존재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연습을 해본다고 치면 자, 문제 있을까요? 자, 넘겨볼까요? 여기에서 그러네요. 여기 보면 자, 확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자, 점 2,1을 지나면서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법선 벡터가 2,-3이 직선의 방정식 이랬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아이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럴 거예요. 자, 이 아이는 2, 하나, 둘, 셋, -3. 얘는 이게 벡터예요. 그럼 얘랑 수직을 이루면서 2,1. 얘를 반드시 지나가고 싶은 거니까 이 아이의 직선은 이런 식으로 된 직선이겠죠. 여기랑 수직을, 법선 벡터랑 수직을 지나가는 이 아이를 구하세요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식으로 쓸 때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2를 쓰고 뭐가 되는 거야? x 빼기 2. 이 아이를 쓰는 거죠. -3에 y 빼기 1 이퀄 0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이거를 오히려 얘가 주어져 있고 이걸 딱 보자마자 이 아이는 법선 벡터가 2,-3이고 한 점은 자 여기 0 만들어주고 여기 0 만들어주는 거니까 2, 뭐를 지나가겠구나 1을 지나가겠구나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왔다 갔다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법선 벡터가 주어진 것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박스 친 내용들 이거 모두 다 직선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직선이 이루어졌을 때 이 각의 크기는 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반드시 예각의 크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벡터하고 있는데 각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주로 뭐를 썼었죠? 원래 이 아이의 목적은 각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쵸? 내적이죠? 맞아요. 여기는 또 내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내적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이 각을 어떻게 풀려면 내적으로 푸는데요. 자, 이 L의 방향 벡터를 제가 U1이라고 놔볼게요. 이 U1이라고 두고 제가 여기를 A1, A2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M 벡터의 방향 벡터를 자 U2라고 두고요. 이 아이를 B1하고 B2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알고 싶어? 그럼 뭐 해주는 거였어? 내적해 주는 거였죠. 그때 어떻게 해줬습니까? 자 U1 그 다음에 내적 U2 이 아이를 해주면 U1의 크기 곱하기 뭐예요? U2의 크기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쵸? 그때 이 코사인 세타를 통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U1의 크기 곱하기 U2의 크기에다가 두 개의 내적 값을 어떻게 주시면 됩니까? 곱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내적 값을 하다 보니까 음의 값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치만 우리는 무슨 값만 다루기로 약속할 거예요? 자, 양의 값만 다루기로 약속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슨 값을 씌워줍니까?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강제로 외울 것이 아니라 직선과 이루는 각은 결국 무슨 벡터가 결정하는구나. 방향 벡터가 결정하고 결국 각의 크기랑 관련된 건 내적을 이용하는 거구나. 내적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칠판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